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우리가 SNS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간혹 각종 SNS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면서 이런 이유를 거론하는 사람이 꽤 많다. 타인이 올리는 파티 사진과 멋진 장소에 있던 모습, 화려한 식사를 즐기는 모습 등 그런 것을 보며 나의 행복을 사소하게 여기는 게 싫어서 중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SNS를 적극적으로 계속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다른 멋진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내 행복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의 다양성과 방법을 배운다. 아,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구나. 저런 방법으로도 행복할 수 있겠네. 고작 그런 이유로 SNS를 그만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일상에서도 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 늘 배우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배우고 늘 투정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투정한다. 어떤 문제로 타인을 무작정 싫어한다면 그건 나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처럼 뭔가 싫고 짜증이 난다면 문제는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SNS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다. 잘 배운 사람의 다정함을 지닌 아이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하루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마침 주문한 가구가 집에 배달이 왔는데 집에 할머니와 저만 있었죠. 당시 배송기사님은 혼자 가구를 옮기는 게 쉽지 않자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라도 와서 좀 도와줄래? 순간 저도 모르게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그때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며 다가온 할머니의 이 한마디를 듣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우리 종원이가 힘을 더하면 든든할 것 같아. 아저씨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가요? 그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것이라도 뭐든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요. 같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감정을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라도 와서 좀 도와줄래? 너라도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나쁜 기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와줄래라며 존중의 표현을 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무시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종원이가 힘을 더하면 든든할 것 같아. 아저씨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말은 전혀 다릅니다. 더하면 든든하다라는 표현이 듣는 아이에게 탄탄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마치 마음의 보약을 먹은 것처럼 잘 배운 사람의 다정함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언제나 거대한 결과는 작은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5가지 표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다정한 표현이 되죠. 낭독과 필사로 내면에 담아주시고 숨을 쉬듯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1. 때문에, 덕분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 네 덕분에 새로운 걸 경험하네. 2. 특이해, 특별해, 넌 진짜 특이해. 그 생각 정말 특별하다. 3. 너라도, 너라서, 너라도 날 좀 도와줘. 너라서 내게 더 힘이 돼. 4. 예민해, 섬세해. 예민하게 그걸 또 발견했어? 섬세한 눈으로 찾아냈구나. 5. 죽겠다. 즐기자. 배고파 죽겠네. 빨리 먹자. 오늘 식사도 행복하게 즐기자. 부모는 아이에게 힘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정작 받은 건 무기력일 수 있고 사랑과 믿음을 표현했지만 아이가 느낀 건 욕망과 불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현해서 아이 마음에 도착할 수 있죠. 그건 부모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도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깨우치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의 존재가 되면 아이도 자신을 위한 최선의 존재가 됩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파파, 유아교육 초등학생, 책 육아, 그림책, 동화책, 자존감, 자기주도 학습,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유독 예쁘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 드는 생각. 나는 나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눈은 내 마음 속에 있어. 또 어떤 실패를 할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난 뭐든 할 수 있어. 내 가능성을 믿으니까. 더 소중한 것을 곁에 두어야 내 하루도 더 반짝이며 빛날 수 있어. 나는 나라서 소중한 거야. 여럿이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도 유독 예쁘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잘 모르는 아이라도 괜히 한 번 더 눈길이 가요. 그런 친구 주변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자기 방식대로 도전하면서 꿈을 이루는 근사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지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쁜 말을 하며 자기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중에서 설날에 선물하기 좋은 따뜻한 그림책, 오늘 하루 삶의 순간을 바꾸는 예쁜 말, 더 아름다운 하루를 아이에게 선물하세요. 김종원 작가님의 예쁜 말 시리즈, 50만 독자에게 사랑받는 김종원 작가님의 신작 오늘 하루 삶의 순간을 바꾸는 예쁜 말,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내 인생을 좋은 사람으로 채우는 5가지 기준. 1. 맛없는 걸 먹고 배부른 것보다는 아예 배가 고픈 상태가 낫다. 채울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장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허락하지 말라. 좋은 사람으로 채울 공간을 넉넉하게 비워두라.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즐길 수 있어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2. 진짜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지적 수준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단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침묵이 두려운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침묵이 오히려 따뜻한 관계도 있다. 3. 잠깐 스치는 시절 인연은 은혜를 갚으려거든 돈으로 갚으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갈 소울메이트는 은혜를 갚으려거든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한다. 당신의 성장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 4. 어떤 사람은 내가 자랑을 하면 싫은 표정을 짓거나 멀리 사라지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자랑을 하면 오히려 안심하며 이런 말을 들려준다. 네가 잘 살고 있다니 기뻐. 네가 자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해. 그에게는 당신의 자랑까지도 달콤하게 들린다. 소중한 사람은 같은 말도 다르게 듣는 법이다. 5. 가짜 친구는 누군가 나를 험담할 때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이지만 진짜 친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험담 듣기를 즐기는 사람은 멀리하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한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진실한 마음을 나눌 1-2사람이면 충분하다. 당연히 좋은 그들을 만나려면 좋은 나를 준비해야겠지. 언제나 그렇듯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 2024년 김종원 작가. 마음부터는 마음이 가난하면 말에서 티가 납니다. 1. 아니 그게 아니지. 2. 누가 대문자 티 아니랄까봐. 3. 그것도 좋지만 내 말을 들어봐. 4. 넌 그게 문제야. 5. 전부 그런 건 아니지. 6. 그렇게 내가 뭘 했어? 7. 알았어. 그건 그렇다고 해. 8. 넌 아는 게 뭐냐? 9. 네가 그럼 그렇지. 10.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11. 어차피 난 해도 안 돼. 12.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것도 몰라? 13. 열심히 살면 뭐하냐? 될 놈만 되지. 14. 내가 너보다 잘 알아. 15.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할 뿐이지. 맞아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억누르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늘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며 강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말의 수준도 낮아지고 인생은 더 최악으로 추락하며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삶에서 삭제해 보세요. 그럼 40 이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좋은 글, 좋은 글귀, 명언, 책 추천, 인생 글귀, 니체, 철학.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기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는 누구나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